여기 한국인 관광객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속이 안 좋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태국인 관광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만 만나면 만족스러웠던 직업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리도 직업에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치가 떨려하는 걸까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이고 치앙마이에서 10년 넘게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일을 사랑해요.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제 나라의 풍부한 문화와 아름다운 경관을 그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에겐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남한에서 온 관광객들이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사라지고 속이 불편해지곤 했어요. 이건 정말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중국인 친구들로부터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한국인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하곤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빨리 강대국이 됐을까? 라고 늘 궁금했던 것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걸 배웠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가난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들의 음악, 영화, 기술이 어디에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엔 그들이 어떻게든 속임수를 쓰거나 다른 나라들을 이용해서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랑스럽진 않지만 사실이에요. 그들이 오면 저는 힘든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들이 무례할 거라고, 모든 것에 불평할 거라고, 우리나라를 깔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차갑게 대하곤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알 수 있어요. 소문과 고정관념의 기초에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 편견을 넘어서 볼 수 없었어요. 부끄럽게도 심지어는 제가 우월하다는 느낌까지 들기 시작했죠. 물론 그들이 지금은 돈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오랜 역사나 따뜻한 마음은 없지 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거나 그들 언어로 크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눈을 굴렸어요. 또 저러네, 자랑하려고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이 그냥 새로운 곳에 와서 흥분한 것일 뿐 다른 관광객들과 똑같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한 한국인 가족이 어디서 가장 맛있는 현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을 추천하기보다는 비싼 관광지로 보냈어요. 어차피 그들은 진짜 태국 음식을 감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유치하고 비전문적이었지만 그만큼 제 편견이 깊었어요. 또 다른 일화로 한 젊은 한국인 커플이 지도를 보며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중하게 길을 물었지만 저는 바쁜 척하며 도와주는 걸 피했어요. 대충 길을 가리키고 서둘러 떠났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약간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나중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제 친구들도 제 태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메이, 한국인들 온다. 숨을 준비해 라고 놀리곤 했죠. 저도 같이 웃었지만 속으로는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제 일과 단순히 휴가를 즐기려는 무고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제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애썼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이렇게 느끼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 갇혀 있었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기회를 얻기도 전에 최악을 예상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치앙마이에 한국인 사업체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 음식점, 뷰티샵, 어학원 등 어디에나 있었어요. 제 일부는 마치 우리 도시가 점령당한 것처럼 위협을 느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가 그렇게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차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론 여전히 예전의 신념에 매달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한국인 사업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우리 도시의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비록 인정하기는 싫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편견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제 선입견에 의해 왜곡됐어요. 저는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었고 제 머릿속에 쌓아둔 편견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제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려고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말이죠. 그들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깨버릴 예정이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영원히 바뀌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한국인 관광 그룹을 기다리면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어요.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며 아스팔트 위 공기가 아른거렸죠.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가 힘들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버스 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광경에 당황하고 말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리는 거였어요. 그들의 예상 밖의 친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눈을 깜빡였죠. 안녕하세요. 저희 가이드 분이시죠? 한 젊은 여성이 약간 억양이 있는 그러나 분명한 영어로 말했어요. 오늘 치앙마이를 같이 둘러보게 되어 정말 기대돼요. 저는 아직도 약간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메이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도시를 안내해 드릴게요. 투어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두르는 대신, 아니, 한국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전 그룹이 남긴 사탕, 껍질과 빈 물병들을 줍고 있는 그들을 보고 믿기 힘들었어요. 당황스러워서 얼른 달려가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청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한 중년 남성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전혀 문제될 것 없어요. 저희는 여행 동안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걸 좋아해요. 게다가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출발하자 저는 평소처럼 치앙마이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질문들을 했어요. 제가 영어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말을 더듬을 때도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는 대신 영어를 잘하는 한 한국 여성분이 부드럽게 도와주었어요. 찾으시는 단어가 건축 양식인 것 같아요. 그녀가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어요. 이건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침 내내 저는 그들의 행동에 계속해서 놀라게 됐어요. 첫 번째 정차지인 아름다운 사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신발을 벗고 승려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사진을 찍기 전에 허락을 구했고 불교 전통에 대한 제 설명에 집중해서 들었어요. 현지 시장에서 점심을 먹을 때 저는 매운 음식이나 낯선 재료에 대한 불평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열정적으로 파파야 샐러드부터 구운 귀뚜라미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심지어 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며 점심값까지 내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저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지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들은 제 치앙마이 생활에 대해 질문을 했고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서 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그 그룹의 한 어르신, 김 씨는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급격히 발전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가난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개발 도상국의 어려움을 이해해요. 그래서 여행할 때 항상 존중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그들은 저를 단순한 가이드가 아닌 친구처럼 대해주었어요. 마지막 사원 방문에서 한 어르신이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자 젊은 남성 2명이 곧바로 팔을 내밀어 도와드렸어요. 호텔에 돌아왔을 때 제 얼굴은 미소 때문에 아플 정도였어요. 한국인 그룹을 안내하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각 관광객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고 면볕은 한국 과자, 예쁜 부채, 심지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까지 작은 선물로 건네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처음 저에게 인사를 건넸던 그 젊은 여성이었어요. 오늘 정말 멋진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 씨,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들이 뒤섞인 것을 느꼈어요. 그들을 너무 쉽게 판단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한 혼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호기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날이 한국인에 대한 제 시각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의 관점을 바꾸게 될 여정의 시작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며칠 뒤 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화가 많이 나 있었죠.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서 밝던 태국 하늘이 이협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여행 그룹이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이 열리며 비가 쏟아졌어요. 비는 마치 물줄기처럼 쏟아져서 우리는 순식간에 흠뻑 젖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팔을 흔들며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피소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물이 거리로 넘치기 시작할 때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로 급히 들어갔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몬순이었어요. 센터 안에는 이미 현지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창문 밖을 내다보며 불어나고 있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태국어로 된 긴박한 대화 몇 마디를 들었어요. 강이 범람하고 있어. 내 가게가 망가지겠어. 대피 못하는 노인들은 어쩌지?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여행 그룹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망가진 휴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서로 모여 급하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청년, 재훈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메이 씨, 저희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도와준다고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마을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은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비를 맞으면서도 현지 주민들과 함께 모래주머니를 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이 인간 사슬을 형성해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집들과 상점을 보호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봤어요. 한 할머니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무거운 상자를 계단 위로 옮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성민과 태연이라는 두 한국 남성이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녀를 도왔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리고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상황은 정말로 나빠졌어요. 우리가 머물고 있던 커뮤니티 센터에는 음식과 물자가 거의 다 떨어졌고 모두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관광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갑을 꺼내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고 물자를 구입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한국인 여성 중 한 명, 지수라는 이름의 의사가 특히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센터 한쪽에 작은 의료구역을 마련했어요. 저는 그녀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홍수로 다친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특히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작은 남자아이의 무릎에 붕대를 감아주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인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현지 구조팀과 함께 홍수 속으로 뛰어들어 고립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어요. 물이 깊고 빠르게 흐르고 있어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거의 물에 잠긴 차 안에 어린 소년이 갇혀 있다는 거였어요. 망설임 없이 한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인 민준이라는 남자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그를 따라갔어요. 우리가 차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물에 잠긴 차를 거의 볼 수 없었어요. 민준은 셔츠를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며 기다렸고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순간 민준이 소년을 품에 안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모두가 환호하고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어요. 밤이 깊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지치지도 않고 끝없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은 우는 아이들을 달래주고 노인들이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옷을 젖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도 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즐거운 휴가를 보내려고 왔을 뿐이었는데 그들의 시간과 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었어요. 그들은 망가진 여행이나 지친 것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저는 의사인 지수가 잠시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지쳐 보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서툰 영어로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친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저는 커뮤니티 센터를 둘러보았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밤을 새웠어요.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와 연민이 가득했어요. 처음 이 그룹을 봤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떠올리며 저는 그들에 대해 짜증을 내고 그들이 이기적일 거라고 예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저에게 진정한 친절과 용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인 남성 중 한 명이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저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영웅이자 친구, 가족이 되었어요.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인간다움의 최고를 보여주었어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의 한국 관광객들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우리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제가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편견을 넘어서도록 돕겠다고 말이죠.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서 저는 제 삶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느꼈어요. 제가 한때 잘못 판단했던 이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선함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홍수가 많은 것을 파괴했지만 제 무지와 편견도 함께 씻어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생겨났어요. 물이 마침내 빠지면 이 밤 동안 형성된 유대는 여전히 강하고 끊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홍수 때 그들의 친절함을 보고 나서 제 과거의 편견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전쟁 때 이 나라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고는 정말 놀랐어요.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어요.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이거나 훔쳐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성실한 노력, 교육, 그리고 혁신 덕분이었어요.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한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학생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근로자들은 회사들을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공장과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일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제 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가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스마트폰, TV, 컴퓨터 칩을 만들어요. 한국의 자동차와 선박은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 음악과 TV 프로그램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건 한국의 경제적 성공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한국 무용 영상을 보고 전통 음악도 들었어요.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김치 먹어본 적 있나요? 맵고 정말 맛있어요. 특히 감동받은 것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였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요. 돈을 기부하고 시간을 자원봉사로 쓰며 한 가족처럼 서로를 지원해요. 그게 홍수 때 한국 관광객들이 도와준 것과 겹쳐졌어요. 어느 날 한국의 첨단 기술에 관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지하철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들의 도시는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해서 교통을 관리하고 오염을 줄여요. 로봇이 노인을 돌보기도 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제 관심을 끈 것은 한국이 기술을 사용해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도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 있어요.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심지어 외딴 마을에서도 고속 인터넷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지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갔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태국과 한국 문화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둘 다 어른에 대한 존경,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알파벳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연습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 노래를 들으면서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을 때 딸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홍수 때 한국 관광객들과의 경험과 그것이 어떻게 제 나라에 대한 시각을 바꿨는지 이야기해줬어요. 딸은 큰 눈으로 듣더니 엄마, 저도 한국어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딸의 질문을 듣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마음을 열고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제 아이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이나 고정관념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항상 배우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딸을 안고 말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어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같이 한국에 가볼까? 너도 가고 싶지? 딸은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저는 행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은 저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다시는 소문이나 편견에 따라 한 집단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항상 배우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결국 그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홍수 때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과거의 편견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낯선 기호처럼 보였고 발음도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매일 연습했어요. 언어 학습 앱을 사용하고 자막을 켜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는 한국인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관습을 공부했어요. 그들의 명절, 음식, 전통에 대해 배우면서 한국 방문객이 제 나라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태국과 한국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두 나라 모두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맛있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을 중시해요. 이러한 공통점은 두 문화 간의 연결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싶게 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른 가이드들과 지역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그들 또한 제가 과거에 가졌던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홍수 때 보여준 한국인들의 용기와 제가 그 이후에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자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을 태국에 데려와서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태국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 공부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교류 프로그램이 양쪽의 고정관념을 허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서류 작업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만날 수 있는 사람과는 누구든지 만나 설득했어요.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첫 번째 한국 자원봉사자 그룹이 우리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지역 학교에 새로운 놀이터를 짓는 것을 도왔고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도 해줬어요. 태국 사람들은 그들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놀랐고 많은 지역 가정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동시에 우리는 첫 번째 태국 학생 그룹을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기 위해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궁전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들이 맺은 우정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교류 프로그램들은 점점 더 커지고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저는 태국과 한국 사람들이 지속적인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어요. 기업들이 협력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태국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했어요. 그 운명적인 홍수부터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딸과 함께 공항에 서 있었어요. 딸이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딸을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저 좀 무서워요. 제가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죠? 제가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사귄 한국 친구들 기억나지? 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했는지 생각해봐. 괜찮을 거야. 그냥 너 자신을 믿고 열린 마음을 가지렴. 딸이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가이드에서 두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데 기여한 사람이 된 저의 모습이요. 딸이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근 우리 도시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에 들렀어요.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메이, 여기 앉아요. 김치찌개 한 그릇 어때요? 제가 쏠게요. 매콤한 찌개를 즐기며 식당을 둘러봤어요. 태국 손님들과 한국 손님들이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태국어, 한국어,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이 여정의 일부였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홍수 때 용기를 보여준 한국인 관광객들, 우리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온 자원봉사자들, 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용기를 낸 태국 학생들, 이들 모두가 우리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데 한몫했어요. 식사를 마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제 인생은 저의 신념을 의심하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었던 덕분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정관념을 넘어서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길 바랐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인류 가족의 일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